안녕하세요. 책 수련의 문샤인북스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만 하는 날이 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말이죠. 우리는 결국엔 퇴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퇴사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퇴사를 결심하며 내일 회사를 그만둬도 아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언제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충실히 보낼 수 있을 때 더 큰 성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퇴사 후 미래를 설계하고 지금 현명하고 행복한 직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회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하고 감사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퇴사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회사에서 얻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퇴사 후 여행과 사업을 위한 돈이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얽혀 살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 조직 안에서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여러 미래의 경험과 자산이 될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을 수 있는 자본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만둘 수 있다는 준비가 회사 밖의 두려움이나 지금 여기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적 준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 퇴사 이후를 위한 일거리, 건강, 취미까지 직장을 다니며 퇴사 전까지 차근차근 준비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퇴사를 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퇴사 후의 미래 삶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멋지게 퇴사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되면서 기계로 대체 가능한 인력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아쉽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가치는 점차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고 향후 직업과 일거리에 대한 준비와 투자를 해야만 하죠. 미래 전망을 내다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과거에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으로만 준비를 하다가는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서양 사람들은 퇴사 후의 삶을 본인의 꿈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이를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퇴사 후 혹은 노후의 삶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바로 할 수 있고 쉽게 대체 가능한 일을 퇴직한 후에도 할 생각이라면 삶의 처우와 인간적 대우는 녹록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고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도 여유 있게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의 할 일이 없고 세상의 잉여자로 남게 된 나날들은 더 인생에서 무료해지고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열정 없는 시간만 남는다고 했을 때 어쩌면 치이고 부딪히며 몸이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던 날들일 수 있습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인데 이제 와서 가깝게 지내려 하니 오히려 안 하던 짓 한다며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최선을 다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중을 위해 퇴사 후 꿈꾸던 돈과 시간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퇴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5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일거리, 사랑, 건강, 취미, 그리고 돈입니다. 이 5가지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며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과정들은 퇴사 후에 있을 요건 마련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일거리에서 평생 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안전면에서나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일거리는 미래의 산업 전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거리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콜센터, 단순 사무직, 경비, 공장 생산직 등의 업무에서는 이미 다양한 직원들의 대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하고 빅데이터가 삶을 지배하는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지만 우리의 일거리에서는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더 빠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는 사회성, 창의성, 정서적 가치들을 우선으로 하는 직업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개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간만의 해석과 방향으로 서로가 공유하고 사람들과 공감을 합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미래 사업 분야의 시대로 점차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스포츠나 예술, 미디어 분야, 다양한 정보 커뮤니티 소통, 인간에 대한 심리나 신체 건강 활동, 고도의 기술 분야 등이 크게 발전될 것입니다. 다양한 삶을 즐기는 일과 취미가 생기고 서로가 소통하고 공유하며 공감하는 사회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던 기계적 업무를 통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노동에 지쳐있던 일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즐겁다는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내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기계처럼 하는 일이라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 이외에 즐겨야 하는 여유 시간에도 수동적으로 TV나 보며 낮잠을 잡니다. 그냥 쉬고 밤에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생각 없이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매일 의미 없이 돈을 벌고 수고를 반복하며 나아질 것이 없는 삶을 대부분이 선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반복적인 일조차 허용치 않은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고차원적이고 생산적인 즐거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취미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과 즐거움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같은 선상에서 오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준비와 실력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사를 위해 가져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취미와 퇴사 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미가 왜 중요하냐면 취미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할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며 즐거운지에 대해 실천해보고 행동도 안 해본 사람이 퇴사 후에 자신이 하고픈 걸 하겠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생각만 해보고 실제로 해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해봐야 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즐거움의 우선순위를 취미에 두지 않고 사람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고 그냥 낮잠을 자는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 1시간 정도, 적어도 30분은 매일 자신의 취미생활과 미래와 관련된 일을 위해 투자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즐길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므로 삶은 주도적으로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며 일은 일대로 성과까지 내는 여유까지 갖춰질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흐트러진 나아질 것 없는 즐거움이 아닌 올바른 마음가짐과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고 실력이 쌓이는 즐거움에서 훨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계속 기우는 세상살이에서 세상 탓, 남 탓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100년 인생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살이라는 점에서 인생의 절반을 퇴직 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도 없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지속적인 일을 찾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고 어떤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직장생활 동안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 아닌 퇴사 후에도 본인의 꿈을 쫓고 하고 싶어 하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시간을 보내줄 거라 생각했던 배우자도 이미 본인의 친구들과 생활 본인만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바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 무작정 배우자에게 함께 있기를 강요하다가 오히려 부부 사이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0대 중후반 이상부터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국에선 창업, 사기, 건강, 황혼이혼, 자식 이렇게 5가지가 인생을 불행하게 빠뜨릴 수 있다고 나왔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그 중에 자식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책임의식과 최근 늘어나는 캥거루족 현상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일본은 전체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75%를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노인들이 많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개인 금융자산의 비율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적 벌어온 돈을 퇴사 전에 대부분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연금제도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반세기 일찍 도입이 되어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 부유층과 빈곤층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축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축을 하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며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취미활동이 현 시대의 직장인들에게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앞으로의 미래에는 평생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미래를 위한 준비로 취미생활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미래에서만이 아닌 현재의 삶도 행복하게 사는 데에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10년 후에 할 일을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일의 시작은 오랜 시간 자신의 적성을 알고 개발하고 경험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커질 시장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점차 사라질 일을 뒤늦게 뛰어드는 것도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하는데 개인연금이나 부동산 소득, 주식 배당과 같은 자산을 모으고 찬찬히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재무 준비가 퇴사 후 행복에 맞는 열쇠는 아니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필요한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나오기 전에 우리는 재무적인 부분을 포함한 일거리, 취미, 건강,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인간관계에서 모두 큰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이런 준비 없이 무턱대로 직장하기 싫어서 그만두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관망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오늘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50세에 사표를 던지기까지의 칼럼의 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회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됩니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하는 곳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회사에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회사를 도와줘야지 라는 자세로 변했고 회사 생활도 더 행복해졌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